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지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내용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 앞에 보이는 그림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으로 본 그런 사진입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2020년 1월 31일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1948년에 이제 설립된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팬데믹이 현재 총 3개입니다. 1968년에 홍콩 독감 인플루엔자 A H3N2,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 H1N1, 그다음에 이번에 2020년 코비드-19입니다. 한국의 첫 코비드-19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날 발생을 했고요. 예, 감염 후 인후통, 고열,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거쳐서 폐렴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병원체의 전자현미경 그림이고요. 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프리퓨전 스파이크 프로테인과 포스트 퓨전 스파이크 프로테인이 있고, 이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입니다. 예, 원인 바이러스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고요. 국제 바이러스 분류위원회에서 공식 명칭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고, 유전자 크기가 27에서 32 킬로베이스입니다. 단일 가닥 싱글 스트랜디드 RNA 바이러스고요. 외부 스파이크 단백질을 갖습니다. 사람에서는 감기, 인후염, 비염 등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고요. 반려동물에서는 호흡기 질환, 설사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보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인데요. 요거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위에 이제 많은 변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한테 감염을 일으킨 바이러스는 처음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그래서 여기 그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그 외에 이제 다른 동물들, 예, 개, 박쥐, 소, 돼지, 조류, 뭐 고래, 쥐, 여러 가지 포유동물과 조류의 이제 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분류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고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우한에서 분리된 우한 HU1은 박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거의 90%의 염기서열이 일치하고,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거의 80%의 염기서열이 일치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박쥐에서 이제 시작됐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종간의 벽을 넘어서 지금 감염이 되는 인수공통 질병, 그래서 zoonotic trans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람과 사람으로 감염이 되었고, 이제 여행이나 이런 이제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생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구리에서 최대 4시간, 골판지에서 하루,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점이요,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서 7일까지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겉면이 가장 위험한 거니까 마스크 자주 이제 바꾸어서 착용하시고요. 마스크를 만진 손은 반드시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의 그 전파 경로는요, 주된 전파 경로가 비말 전파, droplet infection, 접촉 전파, droplet transmission, contact transmission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관지 내시경, 객담 유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여러 가지 이런 의료 시술 과정에서 좁고 밀집된 실내 공간에서 공기 매개 전파, airborne transmission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임상 양상이에요. 예, 잠복기를 보통 이제 5일 정도로 잡고요. 예, 서울 시내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증 환자 172명을 대상으로 증상을 정리했는데, 주목할게요. 후각 상실과 미각 저하입니다. 거의 한 30%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증상이 고열, 거의 38도죠. 예, 고열, 기침, 후각상실, 코충혈, 미각저하, 근육통, 두통입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150명의 의사들이 3,200명의 환자를 쭉 진료를 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후각상실과 미각저하였다고 합니다. 예.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증상들을 쭉 정리했어요. 고열, 기침, 가래, 후각상실, 코충혈, 미각저하, 그다음에 쭉 나가서 가슴 통증,
구통, 59토도 있네요. 예,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Basic Reproduction Number R0고요.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건 뭐냐면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이 첫 감염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나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가장 높은 질병이 바로 홍역이에요. 홍기맥에 12명에서 무려 12에서 18명. 예, 쭉 내려가서 거기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비드-19은 비말 감염을 해서 3 내지 5 정도 됩니다. 여기 다 호흡기 질환인데요. 뭐 HIV, 에이즈도 있죠. 호흡기 질환이 아닌 것 중에는 주로 호흡기 질환이 많고요. 소아마비, 폴리오, 예, 이거는 이제 대변 구강 경로로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코비드-19는 한 중간 정도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중증 코비드-19의 예후인자예요. 요양시설에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 만성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그 다음에 흡연자들한테는 더 예후가 나쁘다는 겁니다. 코비드-19의 진단인데요. 증상 징후를 기반으로 해서 진단 감별하기는 어렵고요. 실험실 진단으로 바이러스 배양, 중화표소 연쇄 반응, 우리 PCR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항원 검사, 항체 검사가 있습니다. 실시간 역전사 중화표소 연쇄 반응, real-time RT-PCR은 현재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있을 때 진단이 가능하고요. 적절하게 검체 채취가 되지 않으면 위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검체 채취로서는 구인두 도말물 채취, 비인두 도말물 채취, 상기도 채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체 채취는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구강, 입 안을 하거나,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인두 도말물, 코에다가 이제 면봉을 넣어서 예, 채취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체 채취는 비인두 도말, 비강 흡입물 채취, 이렇게 식염수를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코비드-19의 예방입니다. 1m 이상의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은 바이러스 전파 감염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당 몇 명만 들어갈 수 있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 안경 착용, 고글 착용은 감염 위험을 낮추고요. 환경부 승인 제품을 사용해서 환경을 소독하면 되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나요? 호흡기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 아침, 점심, 저녁 반드시 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처럼 또 에어컨 틀고 이러면은 환기가 더더욱 중요하겠죠? 코비드-19의 예방이에요. 예, 자마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보니까 재채기 기침으로 인해서 7.8m, 즉 8m까지 이 비말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스크를 해야 됩니다. 코비드-19의 예방, 환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3번 이상은 반드시 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코비드-19의 요즘 백시네이션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얀센과 존슨앤존슨이 같이 이제 만든 백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엔테크와 파이자 두 곳에서 연합해서 만든 백신이 있고요. 모더나 백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시노백, 그 다음에 그 외에 노바백스가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파이자, 모더나, 현재는 요 4가지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요, 아데노바이러스 O형 전달체 백신이고요. 파이자와 모더나는 메신저 RNA 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한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죠? 백시네이션하고 마스크하고 손 잘 씻고요. 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코비드-19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